이른바 수산업자 게이트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도 포르쉐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사용료, 즉 렌트비를 지급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영수 특검 말대로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우선 이번 포르쉐 논란과 관련해 이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모 변호사는 박 특검이 이끌던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의 특별수사관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박영수 특검 소개로 가짜 수산업자 김씨 회사의 자문 변호사로 일했고, 현재는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측 이모 변호사가 김씨에게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의 렌트비를 직접 전달했다는 시점은 올해 3월 초입니다. 김씨가 직원 명의로 차량을 빌려 제공한 시점이 지난해 12월 중순인 점을 감안하면 차량을 이용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후불로 렌트비를 지급했다는 뜻인데요. 이 변호사는 한 언론과 통화에서 3월 초 대구의 한 일식집에서 김 씨와 다른 지인 한 명이 배석한 자리에서 박영수 특검이 봉투에 직접 담아준 현금 250만 원을 가짜 수산업자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수산업자 김 씨가 박영수 특검에게 포르쉐 차량을 렌트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이 변호사는 박 특검 부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포르쉐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박영수 특검 측에 시승해 볼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가짜 수산업자 김 씨가 슈퍼카를 다수 보유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박 특검 부인이 시승할 차량을 빌려달라고 김 씨에게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수산업자 김 씨는 직원을 시켜 포르쉐 차량을 박 특검 자택 주차장에 갖다 놓고 박 특검 운전기사에게 열쇠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가짜 수산업자 김 씨 측은 차량 계약서와 박영수 특검 측에 전달된 차량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김 씨 회사가 지방에 있는 관계로 며칠간 렌트를 했고 그 이틀 후 차량은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 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건넸다는 시점은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제 같은 박영수 측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되죠. 부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포르쉐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박영수 측근인 이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 측에 시승해 볼 것을 권유했고, 때마침 알고 지내던 수산업자 김 씨가 슈퍼카를 다수 보유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 부인이 시승할 차량을 빌려달라고 김 씨에게 요청했다. 그리고 사용료는 반납 후 3개월이 지나서 직접 만나 현금으로 지불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해명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박영수 특검의 측근인 이 변호사가 수산업자 김 씨를 만나 박영수 특검의 현금 봉투를 전달했다는 3월 초에, 그러니까 이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김 씨가 오징어 매매 사기 혐의로 한창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3월 말 김 씨를 구속하고 4월 초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박 특검이 차량을 빌렸을 때 곧바로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 거의 대다수의 경우 차량을 렌트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렌트비를 지불하는데 3개월이 지나서야 지불했고 또 계좌 이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만나 현금으로 건넸다는 것도 전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렌트비를 3개월 후에 전달한 점에 비춰봤을 때 처음부터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가짜 수산업자 김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포르쉐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봐 사용료를 뒤늦게 그것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렌트비를 3개월 후에 전달한 점을 보면 처음부터 지급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며 현금으로 전달돼 기록이 남지 않았다면 박 특검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청와대로도 뻗치고 있습니다.
금품 로비 의혹과 더불어 김 씨가 2017년 12월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도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특사로 출소한 김 씨는 6개월 뒤부터 사기 행각에 나섰습니다. 이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특별 사면을 하는데 김 씨의 사기 범죄를 특별 사면해 주었다며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해서 친 것이다. 사면한 모든 경위를 밝혀야 하고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사면한 것이라며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없다는 청와대의 해명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문정부는 6,444명을 사면하면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생계의 애로를 겪는 서민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김 씨가 형기의 81%를 살아서 사면에 포함됐다고 했죠. 하지만 김 씨처럼 피해자가 있고 장기간 도피하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엔 사면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사기꾼을 특사로 내보내는데 특정한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수사를 촉구한 김재원 의원이 연이틀 이 특별 사면 문제를 거론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별 사면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말이 안 된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이번에 해명하면서 거짓말을 여러 개 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구나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최소한 민정수석실에서 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을 조사해야 한다며 사면받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더 큰 사기를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사기쳤다면 당연히 사면해준 사람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김 최고위원은 법무부에서 이런 사기꾼을 집어넣을 리가 없다며 민정수석실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제보도 들어오고 있지만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예고했습니다. 자, 이어 전국에 복역 중인 사기꾼들이 수만 명이고 형기 80% 이상 복역한 사람 중에서 벌금 전과밖에 없는 분도 수천 명은 될 것이라며 그분들 중에 어떻게 이 사기꾼 김 씨를 대통령이 특별히 선정해 사면의 은전을 베풀었는지를 밝히라는데 기껏 청와대가 가석방 조건을 충족해서 사면했다 이런 소리 하니 거짓말하다 당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